해서. 그러니까 항상 동전의 양면이죠. 네. 일단은 뭐 그물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쵸. 나갈 수 없는 난 그물에 들어가기 싫은 거야. 나는 이제 네. 양식을 원하지 않고 자연 방생을 원하는데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가야 어느 정도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뭐 해결돼야 될 것들이 뭐가 좀 달라지고 있나요? 일단 뭐 아무래도 가장 관심사분들이 이제 관심사가 이제 경매하신 분들이 이제 다주택자가 됐을 때가 이제 머리가 아프다. 맞아요. 네, 그래서 취득을 했을 때, 이제 뭐 보유했을 때, 팔았을 때, 이제 그게 이제 이슈가 되는데, 일단은 그래도 과거보다는 일단 완화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다주택자가 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취득세가 중과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중과되는 기준점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라는 것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다 웬만하면 해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강남거나 아니면 지금 대통령이 계신 용산에다가 투자를 하실 것이 아니면 그 외 지역은 다 해제가 됐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이 됐을 때는 두 채부터 중과가 되지만 조정 지역이 아니었을 때 세 채부터 중과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한 채를 가지고 있다거나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뭐 세 채부터 중과가 되는 거니까 두 채까지는 좀 괜찮고 그게 이제 문제가 두 네. 채까지는 괜찮은데 그렇죠. 세 그 채부터는 빼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 채부터는 이제 빼박인데 다만 이제 공시가액이 1억 원이야. 아마 그 소액 물건 찾으려고 많이들 돌아다니셨을 텐데 그 이유가 이제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의 소형 주택 물건은 중과에서 제외되는. 네. 예. 근데 작년에 근데 취득세 네. 단기 매도도 완화한다라고 그렇죠. 이제 발표가 났었고 네네. 국회 통과하면 소급 적용된다라고 네.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 물 건너갔나 봐요. 그 부분이 지금 아직은 이제 입법 단계에 있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개정된 법률들이 보통 한 2월 말 정도나 돼야지 아, 좀 통과 이슈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지금 총선이기 때문에 좀 네. 기대하는 것은 총선이니까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해서 후보자들이 좀 완화 쪽으로 많이 하지 않는가. 그래서 사실은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것 자체가 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쵸. 지금 이 겨우 부분을- 4개밖에 없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완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음. 지금 얘기를 많이들 지금 오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에 또 기회가 됐을 때 좀 법률 통과된 내용들 가지고 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완화 얘기도 약간 논의가 네. 되고 있고 그렇죠. 취득세 작년에 이제 완화하기로 한 것들 그렇죠. 단기 매도에 대해서 완화하기로 했었죠. 네, 그렇죠. 1년 미만만 중과세하고 그 네. 1년이 넘으면 일반 과세로 되는 그렇죠. 거. 예. 그것도 그런 45%까지 할인해 준다고 예, 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이제 법령 통과가 확실히 되는 걸 이제 보고서 확인하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잠깐 남겨놨다가. 아, 잠깐 예, 조금만. 예. 그 조금만, 다주택자에 대한 그 취득세 완화 얘기도 좀 있나요? 그렇지.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계속 뭐 이 중과되는 것 때문에 이것이 아무래도 이제 주택수를 늘리는데 너무나 큰 방해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그쵸. 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걸 확 풀기가 그래서 아마 역시 그 부분도 이제 일단 총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눈치를 때문에 보는 거지. 그렇죠. 왜냐면 지금 카드를 쓰면 안 되잖아요. 조금 더 있다가 써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카드를 막 쓰면 안 되는 거니까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공천 상태니까 이제 공천이 되고 뭔가 승부를 가름할 때는 이제 그런 정책들을 막 쏟아내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이제 막 문자로 막 알림이 계속 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뭐 네. 누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어떤 공약을 하는지 조금 그렇죠. 볼 필요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선거 공약 보실 때 이번에는 세금, 주택 세금 정책을 어떤 슬로건을 내고 있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아는 얼굴이라고 이번에 버튼 찍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요. 아직 네. 통과 못한 법안은 이제 총선 막바지쯤에 그렇죠. 뭔가 좋은 소식을 기대할 수도 있겠다. 네, 그렇습니다.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재산세나 종부세, 네. 보유세도 지금 많이 부담이긴 한데 그래도 작년보다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렇죠. 예, 일단은 뭐 작년보다는 공시 가격을 좀 현실화시키자. 뭐 그런 정부 노력이 있었던 거고 공시 가격이 이제 올라가니까 재산 평가치가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재산세 부담도 늘어나고 종부세 나오는 게 높아지는 거니까 맞아요. 그 부분을 좀 완화시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가 이제 우리가 이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재산세 계산할 때는 뭐 정부 고시가에다 지자체 고시가에다가 이제 공정시장가입비라는 것을 곱하는데 그 비율을 좀 완화시켜줘서
그러면 이제 그것이 완화가 되면 전체 가격 평가치는 좀 내려가니까 60%인가요, 예. 이거는? 그거 원래는 60%였는데 네. 이제 요거는 주택 가액에 따라 43에서 45%까지. 그렇게 예. 더 내려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내려가는 거니까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1세대 1주택자로 분류되는. 그럴 예, 때만. 예. 집 하나일 때만.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다주택자는 60% 되는 거고요. 음. 다만 이제 재산세는 이게 합산이 아니고 네.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유리하죠. 네. 사실 재산세는 별로 부담되지 않아요. 그렇죠. 사실 종부세 때문에 그런 거죠. 종부세가 네. 물론 이제 다주택자도 좀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그렇죠.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면은 네. 그 부분을 어떤 이제 완화시켜주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음. 중과에서 이제 제외되니까. 임대사업자 예. 등록하기 싫은데. 그렇죠. 이제 다들 왜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자기가 묶여야 되는 거니까. 게다가 자꾸 안 하면 뭐라고 하니까 이거 그렇죠. 해라 저거 해라 그렇죠. 뭐 맞습니다. 막 자꾸 뭘 하라는 게 하나씩 늘고 해서 그러니까 항상 동전의 양면이죠. 네. 일단은 뭐 그물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쵸. 나갈 수 없는 그러니까 그물에 들어가기 싫은 거야. 나는 이제 네. 양식을 원하지 않고 자연 방생을 원하는데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가야 어느 정도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냥 늘리기는 힘들고 네, 그렇죠. 공시가 9억이 넘으면 그 금액 이상 되는 것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종부세가 많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네. 법인에 대한 종부세는 아직도 주택 법인은 아직까지는 그건 풀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택 법인은 최고세율이 안 나기 풀어질 것 때문에 같죠? 주택 법인은 네. 지금도 만드는 거는 그건 좀 아직은 시기상조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주택 법인까지는 최고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아주 좀 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인으로 3주택 이상 가지고 있으면 요율이 그러니까 이제 6%인가요? 2주택까지는 이제 2.7%가 되는 거고 네. 3주택 이상 5%. 5%.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세채 합계 금액이 뭐 10억이다. 그럼 10억에 5%면은 10%가 장난 아니에요. 5천만 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만 내면 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종합부동산은 매년 자동차 한 대 값을 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수익률을 따지면 너무나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택법인은 여러분께서 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법인으로 많이 네, 그렇죠, 이제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런 게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절세가 있다라고 이제 어. 막 홍보들을 많이 하다 너무 보니까 떠들어서 그러니까 근데 좋은 거는 원래 이렇게 좀 작게 얘기해야 네, 되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주택을 법인으로 소유하는 거는 굉장히 좀 불리한 점이 네, 있다. 맞습니다. 네, 특히 이제 6월 1일 날짜에 소유하는 사람이 이제 종부세를 내는 건데 지금 벌써 2월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이제 법인으로 주택을 낙찰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바로 내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꼭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으셔서 네. 효과를 체크를 하셔야지 그냥 어떤 막연하게 어떤 책이나 이런 이게 주택법이 좋다 이것만 가지고 하시면은 큰 코 다칠 수가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계속 바뀌니까 또 그렇죠. 이게 어쩔 네. 수가 없어요. 네, 하여튼 돌다리도 두드리는 마음으로 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전문 세무, 이제 네. 일반 세무사님은 또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뭐 변호사도 그렇고 이 세무도 그렇고 이 부동산 쪽으로 이제 관여가 돼 있고 또 그렇죠. 기장도 하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으면 어. 되는데 그쪽보다는 기업 위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쪽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가세 기장하는 게 네. 전문이신 분들은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일반인하고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반드시 이제 부동산 전문 세무사님 네. 우리 김인숙 교수님을 네. 찾아서 질문하시면 또 우리 되겠습니다. 이현정 교수님 통해서 연락을 네.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어쨌든 도와드릴 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부동산은 전문 세무사가 있다. 예, 자, 이제 그 이유가 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부동산 세금이 부동산 법하고 같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오피스텔이 주택이냐 아니냐 뭐 논란이 맨날 많은데 오피스텔은 예를 들어서 뭐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이것은 주택법을 또 따라가거든요. 그 주택법상으로는 오피스텔이 준주택이라 안 돼요. 네. 임대사업자 등록이 원래 안 되는 게 정상인데 또 이게 세법적으로 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부동산 법하고 같이 맞물려 가다 보니까 일반인들께서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맞아요. 이렇게 혼동이 될 맞아요.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이게 예, 약간 그렇습니다. 예외가 계속 있다 맞습니다. 보니까 예외 종이 많아요.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고시원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냐? 안 되거든요, 고시원은. 그러니까 똑같은 준주택인데 고시원은 안 되고 오피스텔은 돼요. 오피스텔은 되고. 예, 근데 이것을 2014년도에 개정을 하면서 여장수 마음이다 이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요새 여기 건물을 지으면은 요즘 뭐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오피스텔 같이 이렇게 네. 분양하니까 네. 도시형 생활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는데 오피스텔은 안 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이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걸 맞춰주기 위해서 부랴부랴 또 개정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법률적으로 맞지가 않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동산 세금이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맞닥뜨리다 보니까 예외 조항이 많습니다. 그렇죠. 뭐 문제가 생기면 네, 땜빵하고 또 예. 문제 생기면 땜빵하고. 그렇게 누더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이제 원칙이고 어디까지가 네, 예외인지가 맞습니다. 헷갈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검토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돌다리도 두들면서 간다는 마음으로 검증을 받으셔서 하시는 게 좋겠다. 네. 이런 말씀드립니다. 다시 맞습니다. 한번. 네. 그래서 세금이 어렵고 그래서 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또 양도세는 우리가 항상 부동산 그렇죠. 세금 중에서 가장 큰 세금이거든요. 맞습니다. 다주택자가 되고 싶은 분이나 네. 다주택자이신 분들이 양도세를 줄이려면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우리가 양도소득세 구조가 이제 복잡하다고 알고 있는데 일단은 양도세는 판금액을 우리가 양도가액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살 때 들어간 돈이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공제를 받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세율이 있는데 일단 가장 공제금이 큰 게 일단 취득가액하고 수선비 같은 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수선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혼동되는 게 뭐냐면 대부분 뭐 리모델링 한다, 인테리어 한다 이거를 굉장히 많이 혼용해서 많이 쓰시더라고요. 사실은 리모델링은 건축법상 수선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고 인테리어는 말 그대로 이렇게 뭐 소품을 갖다 놓고 탑에서 뭐 고치는 예쁘게 거. 하는 거. 예. 예. 근데 사실 인테리어하고 리모델링은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럼 사실은 리모델링이 준하는 뭐 진짜 엘리베이터도 가설하고 아니면 소위 말해서 이제 배전도 갈고 발코니도 하고 이런 비용들은 우리가 이제 경비 인정을 받거든요. 네. 근데 뭐 수도꼭지를 바꾼다거나 아니면은 뭐 변기를 바꾼다 이런 것들은 인정이 또 안 돼요. 안 되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자본적 지출액, 수익적 지출액을 하는데 자본적 지출액에 분류되는 것을 경비인정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우리 일반인들 잘 구분할 줄 모르니까 그렇죠. 이런 비용들도 일단은 다 모아서 현금 영수증이든 계산서 끄는 것이 있으면은 모아서 일단 갖다 주시면 이걸 이제 분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최대한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노후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고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건축하시는 분과 세무사랑 상의를 하셔서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수 있는 건지를 일단 체크해 보시는 게 네. 일단 좋을 것 같고요. 뭐 이게 약간 되게 헷갈리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없으면 안 되는 걸 고쳤다. 그렇죠. 그래야 그렇죠.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중개 사무실 가보면 뭐 어떤 데는 올수리. 네. 근데 올수리인데 한글로 올수리면 좋은데 또 영어로 올수고 수리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다 빵 터지는데 어쨌든 뭐 우리가 수리한다, 수선한다, 뭐 리모델링한다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혼용해서 쓰는데 이런 것들도 전문가분들한테 좀 검증을 받으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양도세로 비용 처리할 수 네, 있는 그렇죠. 부분은 네. 따로 있고 네네. 예쁘게 꾸미는 도배장판, 수도꼭지 이런 네, 것들은 맞습니다. 모두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네. 예. 다 해주면 참 좋겠는데 야속하게도 그런 거를 또 구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네. 다주택자도 이제는 2년을 보유하게 되면은 네, 네, 일반 과세 맞습니다. 기간이에요. 네, 사실은 이제 원래 조정 지역의 다주택자는 뭐 중과한다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그것이 중과가 이제 유예가 됐고요. 네, 내년까지 또 예, 유예됐어요. 그래서 2년 보유가 되면은 이제 유예가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양도소득세율은 풀어줬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분양권 같은 건 아직도 이제 단기 매도했을 때 아주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데 분양권 아직까지는 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공제를 통해서 이제 장기 보유하면 공제를 통해서 좀 차익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3년. 3년. 옛날 얘기인데 뭐 김멍어리 벙어리 3년.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시집살이 3년. 어. 그 3년을 일단 3년 갖고 있으면 네, 인내하시면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다주택자나 그냥 일반 네. 1주택자나 똑같이 네, 똑같이 지원이나요?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럼 다주택자라도 굳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양도할 때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그거는 일반 다주택자도 임대 사업을 하든 안 하든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는 이제 시간으로 좀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참고로 이제 뭐 주택 외에도 비사업용 토지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비사업용 토지요? 네, 임야라든가 아. 만약에 뭐 비사업 토지를 경매로 낙찰 받으면 네. 그런 것들도
3년 보유하면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아, 그 최대 80이에요, 그것도? 그거는 이제 30%. 아, 30%까지. 네. 아, 최대 이제 그렇군요. 80%는 이제 1세대 1주택자가 이제 그렇게 되는데 네. 그래도 토지도 된다. 원래 비삼 토지는 원래 안 해주려고 했던 것 했었죠. 같은데. 예, 그런데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비삼용 토지는 세율이 10%가 더 붙어요. 그렇죠. 할증이 붙어요. 사업 안 하고 놀리면 안 된다. 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삼용 토지를 경매로 받으셔서 캠핑장으로 활용하시든 뭘 사업용 활용을 좀 하셔야지만이 세율도 혜택을 볼 수 있고 공제도 받을 수 있다. 하다못해 주차장이라도. 그렇죠. 네. 예, 예.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하셔서 하셔도 되죠. 네, 다주택자분들 세금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데요. 지금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해 드렸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2024년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드릴게요.